글로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1930년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예상한 수준을 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지금 미국 자체에서는 그래도 그러한 양호한 그 불구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태원이라고 하죠. 이제 이태원에서 클럽발 또한 중국에서 지인성에서 집단적인 지역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다시 술렁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등생으로 뽑혔던 우리나라와 중국이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볼 거라고 보세요? 의욕 상실까지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우등생 우리나라 우등생인지 알겠는데 중국은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우등생인지는 동의가 안 되고요. 일단은 네. 뭐 그냥 일찍 끝난 거죠. 많이 죽고 많이 발병하고 일찍 끝난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제 글로벌 주요국 누적 확진자 수 추이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 추이를 현재 이제 제가 준비해 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옆으로 이제 다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오른쪽이 이제 확진자인데 확진자 숫자는 지금 다른 데는 다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자유와 방종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종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확진자 추이가 그래프가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잘.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거리두기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고 일단은 다른 이제 사망자 추이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래도 사망자 추이가 좀 꺾였어요. 이번에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좀 현재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이 이제 코로나 모범 국가로 네. 얘기 됐었는데 이게 재확산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발병 초기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발병 초기에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발병 초기에 전파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것과 있고 이게 또 약간 유전학적으로 어떤 특정 사람에 따라서 슈퍼 전파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좀 바이러스 양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용인 그분 66번째인가 그분이 네.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한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방식이 합니다. 중국은 그냥 아예 다 폐쇄시켜놓고 죽든지 살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야 하면서 다 막아버리는 게 네. 전략인 거고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하면서 좀 열심히 방역하는 추적 잘하고 이런 방역 대응 방식이 좀 다릅니다만은 충분히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그래서 저는 충분히 방역에 이번에도 좀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확진자를 우리가 잘 잡아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우리나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미국하고 유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이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네. 유럽은 다 나라가 붙어있기 때문에 교육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왔다 갔다 상당히 활발한데 지금 독일이 다시 는다. 이거는 제가 2주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이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고 중국 유럽 국가들도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려고 한다. 이게 과연 2주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2주 내로는 주식 가격은 오를 텐데 그 뒤에 이게 결과가 나타날 때 아마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네. 부분. 지금 2주째가 되고 이번 주가 2주째거든요. 예, 2주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지금 딱 2주째인데 2주째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데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확진자가 다시 느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 봐요. 다른 데는 충분히 괜찮아요. 우리나라 중국 괜찮아요. CNN이 한국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뉴스에 누가 지금 누굴 걱정하냐 지금. 누가 지금 우리가 일단 네. 한국이 재확산 한국은 저 정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재확산 시 이제 주가 폭락 하락폭이 좀 강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런 사태가 생긴다 하더라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잡아놓고 매수 기회가 분명히 다시 또 매수를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도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이 시국에 클럽을 가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클럽 지금 이 시국에 가는 건 나중에 혼나야 열심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집에서 자, 일단 EDM 틀어놓고 열심히 춤추면 됩니다. 집에서 네. 지금 요즘 너튜브에 EDM 수십 곡이 있어요. 네. 그냥 틀어놓고 집에서 열심히 흔들어도 재밌어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왜 간 건지 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국내 증시에 관련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국내 증시도 지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재확산, 여기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주들 중에 뭐 진단키트, 치료제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언택트 관련주들까지 우리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이제 네. 재확산이 됐을 때를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오늘 저는 황사가 몰려온다고 해서 저는 사실 황사 관련주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황사 관련주 오늘 날씨가 흐리면서 네. 황사가 그냥 비에 묻히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 다시 시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시즌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바닥을 잘 다지고 나서 지금 오늘 좀 음봉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상승 마감했어요. 저는 시즌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재확산이 일어나면 맨 먼저 쓰는 거는 진단키트를 엄청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죠. 검사는 해야 되니까. 계속 검사해야 되니까 시즌이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저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즌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진단키트 관련주는 이것 빼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별로 크게 뭐 실효성 없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는 파미셀로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렘데시비르 말고는 지금 현재 뭐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좀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파미셀은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지금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이 라인을 깨면 지금 25,500원인데 이 25,500원을 깨면은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 25,000원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쪽에서 신규 재진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내일 아마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당분간 신규 접근 금지하는 게 사실 좋은데 근데 굳이 파미셀 치료제 관련해서 승부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코로나19 관련주로 가장 크게 각광을 받는 게 바로 원격진료 관련주입니다. 원격진료 관련주인데 오늘까지도 유비케어가 급등했어요. 오늘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원격진료 관련주는 접근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를. 유비케어가 오늘 딱 10,000원 걸렸는데 일단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전부 다 마찬가지로 원격진료 관련주들은 조금 우리가 좀 지금 당장은 진입이 좀 힘들다. 다만 의료장비 관련주들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노레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 제노레이가 근데 오늘 좀 올라버렸는데 이렇게 뭔가 종목 준비해놓으면 그냥 바로 오늘 올라버려서 이거 장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은 일단은 네. 일단 제노레이 같은 의료장비 관련주 좀 지켜보자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 혈장 치료제를 저는 관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혈장 치료제 중에 녹십자 관련된 종목은 다 혈장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녹십자 그다음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이 중에 녹십자 랩셀을 저는 일단 녹십자 먼저 한번 볼게요. 녹십자 보시면은 녹십자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하게 하실 분 녹십자 하시고 그다음에 혈장 치료제 왜냐면 치료된 완치자들이 나오면 혈장 치료제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십자 랩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MS, 녹십자 셀까지 해가지고 전 혈장 치료 좀 봤으면 좋겠고요. 네. 언택트 트렌드로 우리가 관련주 봐야 되는 게 더존비존. 네, 더존비존. 이 회사는 뭐 전혀 뭐 코로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네. 예, 아무 상관이 없는 종목이고 그다음 웹캐시. 웹캐시 경리나라 하고 있는 회사죠. 오늘 추가로 더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R 서포트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 세 종목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세 종목이 눌림목 접근 얘기 드리고 싶고 여기에 플러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톡 메신저에서 얘기 좀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다음 저평가 관련주로 PER 관련주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시청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삼성생명 하나 봐볼게요. 삼성생명. 자, 삼성생명 배당률이 5.56%예요. 작년 주가 기준으로. 그럼 지금 삼성생명 주가가 폭락했겠죠? 폭락해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럼 지금 배당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삼성생명이 10% 될걸요? 은행 가면 몇 퍼센트 이자 줍니까? 1% 줘요, 네. 이자. 저 같으면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삼성생명 여기다 샀습니다. 넣겠네요. 네. 그러면 1년만 갖고 있으면 앉아서 그냥 8% 버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배당주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 있으면 지금 바로 목돈 빼서 지금 배당주 넣어야 됩니다. 지금 배당주 넣어야 되고 배당주가 분명히 물론 수익이 나는 종목이어야 되겠죠. 금융회사들 웬만하면 적자 안 나니까. 네. 배당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 PER 종목으로는 디바이스 ENG가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좀 더 자세히는 제가 따로 노란톡 메신저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